네, 이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참 밝게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미얀마 이야기를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렇게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그 강경 진압으로 민간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국제사회가 다 함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그 2주째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들 아주 피해가 크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늘 피해가 민간인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요 문제는 5월 7일, 그러니까 지난 5월 7일에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죠. 알 아크사 사원인데 이거는 좀 애꿎게도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로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하고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지난 10일에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보복하면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2주째 지속되고 있는데 엊그제 17일에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를 보면 당시까지 수백 명의 부상자와 함께 한 197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은 한 10명 정도 사망한 걸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같은 이스라엘의 대도시에 수천 발 이상의 로켓포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들의 발사 원점 그리고 하마스의 군사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측 사망자 숫자 차이가 큰 거는 아무래도 요새 청취자님들께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소위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좀 잘 작동해서 90% 이상의 로켓포를 요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왜 알 아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빌미를 준 것 같다.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양측이 이런 충돌이 일어났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보복 그 공격까지 할 정도로 커졌을까요, 사태가? 그러니까 이 양쪽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갈등이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뭐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년 전으로 기원을 따져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뭐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직접 원인이 됐을까 하고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국내 정치 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양측의 종교 사회적인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는 계속 있어 온 어떤 상수 같은 변수라면 국내 정치 문제는 최근에 유독 심각하게 발전되어 온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변수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 문제가 기존의 종교 사회적인 갈등에 불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런 트러블은 계속 있었던 건데 국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더 이렇게 불붙게 됐다.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떤 정치적 국면이 내부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렇죠.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이제 알려지지는 않지만 한 15년 가까이 이스라엘 정국을 주도해온 네탄야후 총리입니다. 우리가 오래 들었잖아요. 이 네탄야후 총리가 최근에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고 또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에서 늘 있어 왔는데 특히나 최근 2년 사이에는 총선을 4번씩이나 치르면서 이렇게 근근히 네탄야후 총리가 이제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런 여론들이 최근에 이스라엘 국내에서 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형성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위기 그런 게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또 팔레스타인 측면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한 우리가 아는 아라파트는 이제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라파트가 주도했던 당이 바로 지금 현재의 파타당입니다. 집권당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 협상 대상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요단강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 아라파트의 파타당인데 그런데 이 파타당이 너무 온건하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세력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 남부와 이집트가 해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좁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을 2005년에 하마스가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가자 지구라는 분명한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북쪽의 요단강 서안을 장악하고 있는 파타의 팔레스타인 정부하고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는 그런 형국이 국내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파타와 하마스는 독자적인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내에 온건파 그리고 강경파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바로 파타당의 현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집권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이후에 16년 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5년 선거에서 하마스는 선거 참여를 안 했고 2006년에 총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다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는 아바스 정부의 파타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이번에 16년 만에 이 양측이 합의를 해서 올 5월 이번 달이죠. 5월 22일에 총선을 하고 7월 31일에 행정수반을 새롭게 선출을 하자 하는 그런 거에 작년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파타 정부가 갑자기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황상 자기들이 이제 선거에서 좀 질 것 같은 불리한 입장일 것 같으니까 선거 자체를 취소를 해서 다시 또 국내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알 악사 사원 사태가 일어나니까 하마스가 직접적으로 무력 공격을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봐라 현 집권 파타 정부 내에서는 흐리멍텅해서 이스라엘하고 제대로 못한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피해를 안 보지 하고 실질적으로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팔레스타인에서 상대적으로 이 일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런 갈등을 촉진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었겠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뭐 그 정치와 그 나라 국내 내부 사정이 어떠냐가 늘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하마스 측에서 휴전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도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마스 측에서는 이미 국내적으로 이제 지지를 얻었으니까 또 피해를 계속 입으니까 이제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휴전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네탄야후 총리가 뭐라고 발표를 했나 하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공격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공습을 멈추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강경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아마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때까지 아마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파타가 팔레스타인 내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더 자기들이 수월한 입장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고리들이 다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일이니까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으로 또 출발을 했는데 이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2시 15분경에 성남 비행장에서 우리 공군 1호기를 통해서 수행원들하고 같이 방미길에 올랐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그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왜 일본 그 스가 총리가 했죠. 그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랬으면 네네네. 좋겠다. 이런 말들은 많은데 네네네. 좀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국가 간 외교도 정상회담을 포함한 국가 간 외교 일정들도 상당히 좀 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백악관 정상회담 파트너다.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아시아입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좀 공교롭게도 늘 염두에 두는 일본하고 한국이란 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아마도 미국이 동맹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 좀 전략적인 비중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원인이었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첫째로 지금 백신 문제하고 그렇죠. 북핵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과 세계 경제가 코로나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될 건가 또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나갈 건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인 협력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백신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우호적인 소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네. 백신 문제에서 한국이 의 기대에 부응을 미국이 해주지 못하면 네, 네. 미국 입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인도나 대만,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한테는 어느 국가도 백신 지원하는 데서 네. 좀 소외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도 미국 입장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미국도 백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한국 네. 입장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 간에도 서로 특별한 것이 아니면 속으로의 어떻든 겉으로는 이렇게 네.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모습들을 네. 보이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신뢰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외교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알지한 뉴스, 국제 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국제 뉴스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